안녕하세요. 쉬운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남미에서 유일하게 마약 폭력 조직인 카르텔이 없는 유일한 나라, 세계 최초로 초등학생에게 노트북을 전원 무상 지급한 나라, 세계 최초로 소이력 추적제를 실시한 나라, 1인당 소프트웨어 수출 세계 3위인 나라,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헝가리, 폴란드와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진 나라.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루과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우루과이. 그럼 이렇게 남미에서 가장 잘 살면서 살기 좋은 나라 우루과이에 대하여 쉬운 인문학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루과이 정식 이름은 레푸블리카 오리엔탈 델 우루과이, 한국어로는 우루과이 동방공화국입니다. 인구는 약 351만 명이며 이 중 약 200만 명이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거주 중입니다. 남미에서 비교적 작은 국가의 우루과이 면적은 우리나라 크기의 약 81% 정도인 18만 103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브라질과 인접 일부 지역에서는 포르투갈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87.7%가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는 카톨릭이 5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무교라고 대답한 층도 무려 44.5%나 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우루과이 주재 미국 대사관 보고 자료에 따르자면 삶의 질, 치안, 부패 청결도, 중산층 비율, 법 준수율, 언론의 자유, 시민의 자유, 민주주의 지수 모두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우루과이가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고민은 난민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시작된 난민은 이제 다른 가난한 남미 국가와 저 멀리 시리아 등 중동의 난민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노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였고 치안조차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해가 지면 인적이 끊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우루과이 국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우루과이 정부는 현재 뾰족한 수를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루과이는 1964년 10월 7일에 처음으로 수교를 맺었고 이후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남미의 대표적 우호적 국가입니다. 현재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자면 약 200명 정도의 교포가 거주 중이며 현대건설, 인성실업, LG전자가 우루과이에 진출,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루과이가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6년 9월에 열렸던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제는 다자간 무역협정 시대, 즉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며 이 협정 이후 당시의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ATT의 시대는 저물고 세계 무역 기구 WTO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루과이 라운드는 우루과이와 우리나라의 협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서 열렸을 뿐입니다. 이후 우루과이는 월드컵 등 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을 뿐일 것입니다. 현재 우루과이 경제는 수출 지향적인 농축산물 산업과 금융, 관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을 살펴보자면 예금주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스위스 같은 금융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리며 남미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중남미에서 오는 관광객일 뿐이어서 우루과이 관광청은 이를 타파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수출 지향적 농축 산업입니다. 그 결과 현재 우루과이는 양모 세계 5위,
콩 세개 6위, 냉동 소고기 세개 6위, 쌀 세개 7위, 제지형 펄 세개 7위, 몰트 세개 9위, 분유 세개 11위, 음료 농축액 세계 14위, 냉장 쇠고기 세계 16위에 전 세계 수출 점유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1인당 소프트웨어 수출 세계 3위, 전체 에너지의 60%, 전기의 90%를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열에서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한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에 처음 스페인군이 도착한 것은 1516년. 그런데 우루과이에는 그들이 그렇게 찾던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603년에 스페인 사람들은 이후 우루과이 산업의 근간인 소를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고 1624년 본격적으로 스페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역과 군사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680년부터 1827년까지 장기간 전투를 벌였으며 또한 영국도 1807년 2월부터 9월까지 지금 우루과이 수도인 몬테비데오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에 의한 스페인의 쇠퇴는 중남미 국가의 독립운동을 불러왔습니다. 1811년부터 호세 아르티가스 장군이 주도하는 저항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전연승을 거듭하였지만 1816년 포르투갈 군에게 패하면서 1820년 파라과이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지원을 받으면서 호세 아르티가스 장군의 부하 후안 라파시아 장군을 비롯한 33인의 애국지사가 포르투갈에 대항 전국적인 규모의 저항운동을 펼칩니다. 이 결과 1825년 8월 25일 우루과이 영토 불가침을 내용으로 하는 몬테비데오 조약이 영국의 중재하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체결됨으로써 그해 10월 3일 우루과이는 드디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우루과이 국기에 아르헨티나 국기의 모양인 올의 태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국경이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같이 혈맹국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아르헨티나 부유층들 사이에서 우루과이 이주가 붐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사이가 좋아도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일절의 양보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루과이 대표팀은 아르헨티나가 천적이라 할 만큼 아르헨티나에 대한 성적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역대 국제대회 성적에 있어서는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1924년 파리, 1928년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금메달을, 월드컵에서는 1930년과 1950년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15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또한 1930년 최초의 월드컵 개최국이자 초대 챔피언이었다는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는 초대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여 2030년 월드컵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와 함께 공동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수도 몬테비데오에서는 꼭 람블라데 몬테비데오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몬테비데오의 관광지가 이곳에서 반경 5km에 위치하고 있으니 다른 관광지를 먼저 보시고 노을이 질 때 람블라데 몬테비에노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도 몬테비데오 어느 정도 둘러봤으면 남미 최고의 휴양도시 푼타델 에스테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남미 및 유럽의 부호들과 연예인들의 별장이 있는 곳, 그리고 모든 남미 사람들이 뽑는 최고의 휴양도시인 푼타델 에스테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 바로 우루과이의 위대한 화가이자 예술가인 칼로스 파에스 빌라로가 만든 카사프의 블로입니다.
이제 볼거리를 보았으니 먹을거리를 추천해드립니다. 바로 아사도입니다. 우루과이식 아사도는 아르헨티나와 다르게 장작으로 불을 피워 나오는 채로 천천히 약하게 고기 외에도 내장, 소시지, 순대 등을 함께 익힙니다. 다 익으면 내장을 먹고 돼지고기로 채운 순대 혹은 소시지를 먹은 후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먹습니다. 조리 과정이나 먹는 과정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이기에 여유롭게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마테차 또는 우루과이 와인과 함께 즐기며 우루과이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매년 8월에서 10월까지 우루과이를 방문하시면 고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출현하는 고래는 주로 남방 참고래여서 특히 피리아폴리스와 주위 사이의 해변이 가장 명당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땅을 파서 지구획을 관통 반대편으로 나오면 바로 우루과이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 국가 우루과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냥 나가시는 거 아니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쉬운 인문학이었습니다.